안녕하세요. JBCN 생활법률의 김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희망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남은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언에 대해 놓칠 수 있는 점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하실 이상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유언에 대한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 유언의 효력이 생기나요? 네, 우선 가족들을 모아놓고 구수로서, 그러니까 말로서 유언을 남긴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언에는 말로 할 경우에는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음 유언인 경우에는 증인이 참여해야 되는데 증인은 상속자들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 혈족은 증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따로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녹음 유언 말고도 또 다른 유언의 유형이 있나요? 예, 우리 민법에는 녹음의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이 있는데 우선 자필 증서, 즉 유언자가 스스로 글씨를 써서 그 연호를 적고 이름, 날인 이렇게 할 수 있는 자필 증서고, 다만 자필 증서인 경우에는 사망 후 즉시 법원에 검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 유언장이 진정하다는 것에 대한 검인입니다. 그 다음에 녹음 유언이 있습니다. 녹음 유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자가 구두로 구수하고 그것을 증인 입회하여서 녹음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해서 공정사무실에서 찾아가 유언자가 구수로서 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줬고 그의 정확함을 갖다가 확인시킨 다음에 그걸 공정증서로 남기는 유언이 공정서 유언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증서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자가 아무도 모르게 그 유언 내용을 갖다가 작성하고 그걸 봉투에 봉인을 해서 증인에게 제출 일자를 적어서 제출하고 증인이 이를 갖다가 3일 이내에 법원에나 공정사무실에 검인 신청을 받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어떤 급박한 경우, 조난을 당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구수증서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자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제3자인 증인이 그것을 받아 적고 이것도 바로 법원에 검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5가지 유언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그 요건을 많이 빠뜨린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자필 증서가 유일하게 이 증인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위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자필 증서가 유언자의 진정한 유언장인지 여부를 갖다가 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자필 증서 유언하면서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조적인 증거 방법으로서 자필 증서의 어떤 진정함을 갖다가 확인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치매 환자 때문에 이 유언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치매 환자 부모님께서 자식들마다 유언을 다 다르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였는데 유언을 봤더니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의 그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 모시고 공중사무실에 가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의 유언을 하게 하고 또 그 다른 자식이 또 데려와서 하다 보면 여러 개의 공정서 유언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증서에 적힌 날짜 순서대로하고 제 맨 마지막에 효력이 있고 그 맨 마지막 공증서 유언에 저촉되는 앞에 유언장은 거기에 저촉되는 법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를 꼭 써야겠네요. 그 유언장에는 날짜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아프시기 전에 뭐 이런 재산을 주시기로 했어요. 말을 이미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로서는 생전에 어떤 사고 나기 전에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의사 표현을 못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중사무실에 모시고 와서 생전에 아니 사고 나기 전에 자기에게 어떤 재산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해서 물론 이제 공증인이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공증인이 그 유언자에게 이러이러한 재산을 어느 자식에게 주기로 했느냐고 묻고 그 유언자가 구두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대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적어도 직접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도 상당 부분 짧게라도 어느 정도의 그 의사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정도만 갖고는 공증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 환자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것은 의사의 진단서로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이제 진료 기록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은 사실은 행위 무능력자만 못할 뿐이지 단순한 행위 능력이 좀 제한되는 피성년 후견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성년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 행위 무능력자라도 유언을 할 수 있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썼어요. 이미 썼는데 이 유언을 써놓고 보니까 이 지키기 싫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주기가 싫어 막. 그러면은 이거 막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을 때 그럼 이 자식들이 이거 막 주워가지고 막 테이프로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은 철회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의적으로 유언자가 찢어버렸다는 것은 유언의 철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유언이 없던 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의가 아니라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그 유언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종전의 유언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파손 정도가 심해가지고 이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파손을 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물이 뭐 종이를 갖다가 그냥 일부러 찢어가지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게 전 재산을 갖다가 뭐 어느 학교에 기부를 하겠다 아니면 장학재단에 뭐 기부를 하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상속분의 반에 해당되는 유리분을 갖다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그 유언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가족들이 상속 지분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돌아가시면서 사실 나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 이랬을 때 그럼 그 숨겨둔 자식도 그런 상속 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유언으로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인지라는 게 자기의 친생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사실 본처 앞에서 감히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고 말을 못하지만 항상 그 사람은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식을 챙겨줬지만은 죽고 나서는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숨겨놓은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은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겠죠. 힘들겠지만 그러면은 이 숨겨둔 자식을 위한 그런 유언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럼 이 숨겨둔 자식이 그 유언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유언장을 이제 자필 증서나 뭐 이런 걸로 했는데 나중에 상속인들이 보고 찢어버렸다 그러면은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는 자필 증서가 아닌 증인이 참여하는 녹음 유언이라든지 뭐 공영 증서 유언이라든지 해서 좀 객관적으로 제3자가 그 자기의 유언을 지켜줄 사람 그런 식의 방식의 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꼭 맡겨야겠네요. 그 유언을. 그래야 될지 상속이 될 사람들한테 그 유언장을 맡기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유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인데 남은 가족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유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 만큼 법적의 방식을 따라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들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JBCN 생활법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